단독이 떴고요. 김두현 감독님께서 전북지휘봉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해 대행 성과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북현대가 마침내 새 사령탑을 구했고 이미 축구계에 널리 알려진 대로 김두현 감독과의 동행이 결정됐다. K리그의 복수의 소식통은 23일 합의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공식 발표만 남았다고 전했다. 서정원 감독님이 이끄시는 청두, 룽청, 중국에서 코치로 활동한 김 감독은 24일 귀국할 예정으로 계약서 사인 절차를 밟는다. 그래서 지금 이 청두가 사실 슈퍼리그에서 2등, 3등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정원 감독님이 계신 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팀이 결과를 굉장히 잘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잘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석 코치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석 코치 맞아요. 근데 수석 코치직을 내려놓고 온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한 팀의 프리시즌을 같이 하면서 성과가 나기 시작했고 네. 성과가 잘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떠난다는 게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감독에 대한 열망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이 선택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이제 보고 싶고요. 네.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다소 촉박해 25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정된 김천상무와 하나은행 K리그 이제 14라운드에는 벤치에 앉는 것은 어렵지만 다음 주부터 팀 훈련을 지휘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북이 시즌 초반에 페트레스쿠 감독과 어쨌든 성적 부진을 두고 그냥 자진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박원재 감독 등이 혼자서 좀 팀을 이끌어 왔었는데 사실상 박원재 감독 등이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새로운 감독님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왔다.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팀을 정말 사랑하는 감독이 아닐까. 왜냐면은 그치. 솔직히 감독 대행 한번 하게 되면은 재밌죠. 욕심 나잖아요. 재밌죠. 아, 재미도 있고 욕심 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어떤 팀도 아니고 전북 현대에서 감독할 정도면은 야, 내가 여기서 성적을 잘 내서 김두광이 한번 돼볼 테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엄청 마음이 여리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팀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새로운 감독 중으로 계속 후보군을 추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김두현 감독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전북은 김두현 감독을 최종 선택을 했는데 적잖이 모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우려됐던 부분은 김 감독이 정식 사령탑 경험이 없다는 점. 네. 이 부분이고 그럼에도 구단은 이 입장은 비교적 빨리 정해진 반면 결제 라인에서는 크게 망설였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모기업은 감독 선임을 서두르는 것보다 최근 수년째 반복된 외국인 선수 동사의 실패, 그다음에 실력과 활약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몸값 등 다양한 난맥상들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봤고 선임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예상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두현 감독님은 2020년 선선정도 지도자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5월까지 전북 코치로서 김상식 감독님을 도왔고 이후에는 짧은 감독 대행을 거치셨고 성적 부진으로 김상식 감독님이 물러난 지난 5월에 임시 사령탑을 맡아서 11라운드부터 18라운드까지 8경기에서 5승 2무 1패를 했고 FA컵에서도 1승을 수확을 한 결과가 있다. 아, 근데 이거 보면서 좀 아쉬운 거는 수원 삼성 프런트가 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김두현 감독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 생활 자체를 여러분 전북에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수원 삼성의 좀 레전드라고도 부를 수 있는 선수인데 사실상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성남이랑 수원 삼성 그다음에 성남 이라 이런 곳에서 했었는데 가장 긴 시간을 보냈던 K리그 팀이 어디냐 했을 때 솔직히 수원 삼성이에요. 거의 2001년부터 5년까지 뛰었죠. 그다음에 2009년부터 14년까지 뛴 걸 보면은 왜 수원 삼성에서 팀의 이 레전드 반열에 오른 선수 그리고 이제 감독으로서 준비가 끝난 이 분을 왜 선임을 안 했을까? 여기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합니다. 야 이번에 염기훈 감독 대신에 그쵸.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얘기하는 항상 우리 팀에서 뛰었던 선수 출신만이 리얼 블루 우리 팀을 이끌 수 있다라는 항상 그 슬로건을 내걸잖아요. 그러면은 김두현 감독 대행만큼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코치로서 그 스텝을 밟아온 감독 커리어 이제 시작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 했을 때 없어요 지금 솔직히. 그리고 2년 반 동안 코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네. 그 팀에 있는 구단 철학과 운영 기조를 잘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수단과 관계도 좋은 편이고 큰 잡음이나 혼란 없이 연착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돼 있는 상태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두현 감독님을 선임을 했는데 김 코치 입장에선 네. 김두현 감독 선임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뭐 이 분이 감독 대행으로서 또 전북 현대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북현대에서 솔직히 마땅한 감독을 찾아도 솔직히 없다라는 걸 느꼈을 거고, 솔직히 외국인 감독 한번 해서 실패를 한 이 상황에서 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감독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감독님을 선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 솔직히 김상식 감독님이 나가시고 난 뒤에 경기 자체가 많이 재밌었냐 했을 때 경기는 솔직히 많이 루즈했어요. 아, 김두현 감독님이 맡으셨을 때 예, 전북현대. 솔직히 경기는 좀 많이 루즈했었는데 승리를 어쨌든 많이 했으니. 어쨌든 9경기 동안에 5승 2무 2패를 기록하면서 승률은 솔직히 나쁘지 않았던 감독이었다. 예,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좀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 감독님을 모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지 않았을까.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지도자 풀이 없다라는 게 가장 아쉬운 거죠.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다는 축구 클럽에서도 감독 선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달째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분도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 첫 시작을 하는 팀이잖아요. 그 팀이 전북인 거고, 현재 지금 감독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이 팀에서 뭔가 딱 모셔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좀 가장 아쉬운 거죠. 아, 근데 나는 이게 독이 든 성배라고 생각을 해. 왜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감독을 꿈꾸는 사람이다. 난 꿈꾸는 사람이잖아. 첫 직장을 전북현대를 갖는다라는 건 너무나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낮게 평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팀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북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이고, 네.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고, 심지어 우승을 해도 모라이스도 우승을 했는데 욕을 먹습니다. 네. 김상식 감독님도 우승을 해도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구단이야. 근데 근데 이제 이거를 감독 커리어가 없는 사람이 맡는다라는 것 자체가 센세이션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센세이션의 기준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정효 감독님처럼 재밌는 축구를 해야지만 센세이션을 얻을 수 있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승률 못 가져가면 이거는 무조건 독이 든 성배야. 그러니까 저는 딱 외국 감독 중에 비유를 하자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프랭클 램파드가 되냐, 아니면은 지네딘 지단이 되냐. 야, 좋은 비유. 아니 진짜 지네딘 지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프랭클 램파드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감독님이, 그래도 저는 뭐 감독으로서 실력도 실력인데 왜 이 감독님이 또 괜찮은 부분이 있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우리나라 선수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까지 역대로. 그렇긴 하지. 근데 이 감독님은 적어도 선수 생활을 프리미어리그 웨스트 브로미치라는 팀에서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단계 두 단계 높은 선진 축구를 경험했던 사람이 감독을 한다는 것도 엄청난 또 이익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 좀 잘 해내시지 않을까. 제가 그때 당시 영국에 있었거든요. 아, 웨스트 김지원 브로미치. 선수님께서 네. 그 당시 웨스트 브롬에서 뛸 때 제가 영국에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알던 형님이 웨스트 브롬 2군에서 뛰던 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김두현 형님을 이제 잘 알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본인은 2군에서 훈련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형님이 알려줬던 썰 중 하나가, 자기가 웨스트 브롬 2군에서 뛰니까 첼시 2군이랑 경기를 뛰면 가끔가다 데코 같은 애들이 내려와서 몸 올릴 때 뛰었다고. 그럼 이제 데코 같은 애들이 알 외치면서 미리 나 이제 너한테 알 넣을 거야 다음에 터치하면, 네. 하면서 알 넣고 지나가던 게 데코였다 막 이러면서 말을 해줬는데, 네. 그때 당시 형님이 말해줬던 걸 토대로 얘기하면 정말 멋진 분이다. 자기 관리 잘하고. 아, 나이스하시고 네. 멋지시고 진짜 이렇게 후배들을 잘 챙겨주고 정말 멋진 선배였다라고 나한테 표현을 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북에 가서 선수들에게 경험으로도 알려줄 수 있고, 코치 경력도 이제 있으시니까, 네. 그다음에 수석 코치까지 이번에 또 하시고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이런 운영 능력에 대한 것도 생길 수 있고, 감독 대행도 미리 해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을 맨 매니지먼트 하는 데는 나는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건 지금 전북이라는 스쿼드는 네. 영입 체계가 너무 잘못됐어. 왜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가 네. 첼시 느낌의 영입을 하고 있잖아. 네. 그냥 얘 잘해. 아. 한번 그냥 사오는 거야. 그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그냥 얘가 우리 팀의 색깔에 맞는 선수인가,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왔을 때 이 축구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선수인가를 보고 데려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선수 잘하는 선수래. 야, 그럼 우리가 내려와야지, 우리 전북인데 우리 우승해야지 하면서 그냥 데려오는 느낌이라고 난 보여지거든. 네. 그래서 이제 김두현 감독님이 이제 가게 된 이후로부턴 조금 더 그런 영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진짜 이 감독님에 맞는
또 방식대로 할 수 있게끔 또 도와줘야 되는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염기훈 감독님도 잘하길 바랬어. 그쵸. 그러니까 어린 감독들. 왜냐면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감독을 시작하는 거지만 네. 아니 언젠가는 누군가는 처음으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 처음으로 감독하는 사람들이 잘해야지만 또 이 축구계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단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마음이 더 열릴 수밖에 없거든. 그쵸. 뉴페이스. 야 봐라. 경험이 다는 아니더라. 음. 이게 경험이 적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이 감독이 진짜 준비가 돼 있고 자기가 시간을 잘 보내서 준비를 잘했으면 이게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김두현 감독님도 그렇고 연기훈 감독님도 그렇고 막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이런 김은중 감독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난 잘하기를 바래. 왜냐면 그래야지만 또 그 아래 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김두현 감독님도 김두현 감독님이지만 난 전북의 팬들과 전북의 구단의 스탠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현 감독이란 사람을 선임을 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적어도 이 사람이랑 2, 3년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지었어야지만 선임을 했어야만 해. 당장 오는 순간부터 경기력 따져가면서 뭐 성적부터 시작해서 뭐 승리를 못했으니 왜 경험 없는 감독을 데려왔냐 해서 막 이렇게 따지고 들려고 했으면 잘못된 선임 카드고 그냥 선임할 사람이 없었다. 이건 변명거리야. 그쵸. 그럼 더 열심히 찾았어야지. 국내인이 안 됐으면 돈을 더 쓰더라도 해외인을 찾든 뭐 선수들 연봉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보아텐 퇴장 맨날 당하죠. 그쵸. 페트라색 연봉 많이 받는데 하는 거 없죠. 보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받을 돈으로 더 감독 연봉에 쳐서 외국인 감독을 데려왔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감독 대행을 했던 김두현 감독 젊은 감독을 데려왔다는 건 확실한 프로젝트성이어야만 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진짜 이거는 안 좋은 패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네, 팬들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이게 좀 의외이긴 한 게 저는 솔직히 김두현 감독 대행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내심 김도훈 감독님이 되실 줄 알았어요. 김도훈 감독님이나 아니면 적어도 뭐 전북에 선생활 했던 최진철 감독님 뭐 이런 분들이 감독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김두현 감독 대행으로 가는 거 보면 좀 신기하고 그래서 지금 막 매물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변성 감독도 있고 김도훈 감독도 있고 그다음에 최진철 감독도 있고 한데 그다음에 그 에페컵 우승이었나? 정경준? 네, 정경준 감독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감독님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두현 감독 대행이 됐다라는 거는 좀 의외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돼서 솔직히 저는 좀 이번 시즌은 강등만 안 당하면은 나는 칭찬해줘야 되는 시즌이라 생각해. 이번 시즌은 여러분 이 팀이 뭐 빅4 안에 들어가서 아침을 나간다 뭐 우승을 한다 이거는 좀 거리가 멀고요. 이미 지금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많이 지금 망가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번 시즌 강등 당하면은 이 감독님이 앞으로 다시 한번 감독을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등만 면하고 적어도 만약에 상세에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성공한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아니야.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이게 지금 네. 전북이 승점이 막 9점, 막 7점이었어. 네. 그러면은 상스 들어가면 10점 차잖아. 그러면 나는 그래도 그래 성공적으로 봐야지라고 하는데 지금 13점이에요. 그쵸.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13점이고요. 그 다음에 4위권에 있는 팀이 21점이거든요. 그럼 아직 수원FC랑 2경기 더 해야 돼요. 2경기 잡으면 6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19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상스 들어가기는 지금 상당히 쉬운 상승 거.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내 기준은 거예요. 상승 들어가야죠. 전북인데. 그러니까 내가 독이 든 성배라는 거야. 상했을 그러니까 때. 우승이랑 뭐 아침 나가는 건 기대하는 건 너무 큰 기대감일 수도 있다는 거야. 첫 시즌에. 두 번째 시즌에는 해야지. 아침 들어가야죠. 그쵸. 근데 첫 시즌에는 상승은 들어가야죠. 근데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쉽지 않아요. K리그가 이번 시즌 어려우니까. 근데 못 들어가면은 성공한 감독 선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강등을 모면한다고 성공한 거라고 하려면 네. 적어도 그거는 대구 감독이 됐을 때 혹은 뭐 광주 이정효 감독님이 아니라 다른 감독이 만약에 광주에 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맞는 이야기지. 전북처럼 돈 많이 쓰는 구단 그다음에 여름에 또 이적 시장에 또 돈 또 쓸 거예요. 그쵸. 이 팀한테 강등권을 모면했다고 성공적인 시즌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그럼 이번 시즌 우승 트로피도 넘볼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거는 거리가 멀다. 불가능해요. 12점이기 때문에 12점을 극복하려면요. 네. 맨시티처럼 후반기 전승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한 경기도 안 지고. 후반기에 전승하면은 전북이 우승해요. 근데 과연 그거를 과르디올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김도영 감독님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전북은 솔직히 지금 스쿼드도 여러분 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솔직히 스트라이커라고 해서 데려온 그 티아고 너무 이번 시즌 안 터지고 있는 이 상황. 그 다음에 뭐 비니시우스도 데려왔는데 사실상 요긴하게 못 써먹고 있고 에르난데스 맨날 부상당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송민규 선수, 박지용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팀이 좀 더 강해지려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전방에 지금 공격진에 위치한 선수들의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리고 22세 선수한테 이 팀도 보면은 너무 많은 기회와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제 전병환 선수를 엄청 잘 활용하고 또 다른 팀과 다르게 엄청 긴 시간을 플레잉 타임을 줘요. 항상 매 경기마다 보면은 과연 이 어린 선수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팀들 중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 과연 몇 팀이나 있을까? 근데 전병관은 그래도 자기 몫은 잘하고 있지. 22세 선수치고는 정말 잘하는 거죠. 22세를 떠나서 전병관이 그래도 최근에 골도 많이 넣고 있고. 그렇죠. 전병관은 자기 몫을 오히려 더 하고 있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자리에 조금 더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영입이 되거나 해서 옛날에 막 레오나르도 이런 선수들이 흔들 때랑 무게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선수들이 좀 들어오고 전병환 같은 선수들이 진짜 막 10분, 15분, 20분 이런 플레잉 타임을 갖고 이런 득점을 해주면서 이 팀에서 막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지금 이 팀은 스쿼드가 뭐 세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든 선수들도 꽤 많고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스쿼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첫 감독직으로 빡센 데를. 빡센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 제의가 왔는데 어느 감독이 거절을 하겠어요? 자신 있으시니까 하셨겠죠. 솔직히 이 정도 스쿼드면은 누가 하든 하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아니 그쵸.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이 팀을 데리고 네. 너무 말따라 그냥 상습 못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막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이에요. 상습 못 들어가는 순간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뛰어난 감독은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맞잖아. 그쵸. 그래서 난 너무 김두현 선수님을 좋아했거든. 감독님으로서 내가 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뭐 이런 거 한 적이 없지만 내가 연구에서 축구를 하면서 그냥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 선수로서. 네. 김두현 선수라는 선수를. 그래서 너무나도 그냥 우러러보고 멋지게 생각을 하고 잘 되시길 바라지만 진짜 이 전북이란 팀은 말 그대로 우승권에 도전을 해야 되는 팀이고 팬들의 기대치도 정말 높고 그쵸. 그 다음에 우승을 해도 닭공을 못하면 비판을 받는 팀인데 과연 전북의 보드진이라든가 팬분들이 기다려줄 수 있을까?